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강도 높은 트럼프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가진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도 한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피난처로 꼽히고 있는 식음료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르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한 후에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 걸로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예. 미국 선물부터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한국 시장도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뭐 우려 대비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해가지고 연기금이 그래도 막판에 많이 좀 사들이면서 좀 진정이 든 건가요? 아마 상대적인 그런 피해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국가들 간에도 관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과도한 관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 선방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오전 충격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국내 식음료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는 것 같긴 하다가 이제 일견 드는 생각인데 실제로 어떨지 궁금해요. 오늘은 식음료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제가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주들도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낙폭을 키우다가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합권으로 많이 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식품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영향 봤을 때 뭐 이전 방송에서나 뭐 다른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상호관세 한 10% 정도를 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25%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6, 이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은 일단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10%를 가정했을 때는 뭐 10%라면 절대 가격이 낮은 식품업체 특성상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에 25% 인상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일부는 이제 좀 관세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이제 식품에서 주요하게 해외 모멘텀으로 보는 기업들이 뭐 CJ 제일제당, 풀무원, 농심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법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 삼양식품은 100% 수출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권에 있다. 그리고 뭐 작은 기업 중에는 뭐 빙그레 같은 기업도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조금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10% 정도 예상을 하셨다가 이제 25%로 전격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부터 좀 생각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그게 궁금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를 이제 국가별로 뭐 20%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 발언 이후에 예상하기 어렵지만 기존에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멈추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식음료 업계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힘을 받는 경기 방어주다. 이 얘기가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물론 방어주인 점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내구재라든가 이런 이제 좀 고가의 품목들보다는 우리가 사실 뭐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가 꾸준하다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식품업체도 뭐 좋은 상황인 건 아니죠.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량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환경에서는 음식료품 안에서도 좀 필수재 성격의 제품들이 있고 약간 경기를 타는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그 안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음료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경기 이런 타는 게 이런 제품들은 이제 주류를 경기를 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업황이 소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부진한 건 맞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식품업체들과 인터뷰를 두루 해보면 여전히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뭐 소비 환경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쪽에 코멘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식음료주가 제법 그 눈에 띄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3월까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SP 삼립이나 네. 뭐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네. 이게 전반적인 뭐 식품 섹터의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많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SPC 삼립은 올해 이제 처음에 좀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이 계열사인 베이커리 네. 그룹에서 이제 미국에 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생겼고 최근에는 이제 야구 프로 야구와 이제 협업한 콜라보한 제품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네. 여기에 따른 예전에 그 만화 캐릭터 포켓몬의 빵으로도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1분기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을 좀 줄이면서 더 높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좀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중국은 유통업체들과 이 계약을 조정하면서 매출이 중단됐던 매출 공백이 좀 있고요. 중국은 일부 점포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되돌림이 나오고 베트남, 러시아에서 고성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래서 네. 가격 인상 효과 등을 감안해서 올해 또 이제 매출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오리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농심, 오뚜기, 삼양, SPC, 삼리 전부 다 가격 인상하지 않았나요? 오리온, 혜태 이런 데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상승으로 조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네.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격 인상은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료나 주류 빼놓고는 좀 아무래도 좀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하고 식음료주가 그다음에 가격 인상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 맞습니다. 곡물가는 지금 좀 플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하락기였고 올해는 네. 좀 큰 변수 없이 움직이는데 환율이 좀 걱정이죠. 지금은 전년비 봤을 때 네. 환율 부담이 있고 최근까지는 이제 뭐 커피 가격이나 예, 뭐 예. 코코아 그다음에 이제 유지류 이런 제품들은 좀 개별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 품목에 가격 부담을 유지류는 뭐 줬다. 버터 뭐 이런 거예요? 유지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팜유라든지 팜유. 약간 튀김에 많이 쓰이는 아. 이런 이제 기름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네. 그 미국 토크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 나서 며칠 동안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그 네.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흘인가 동안에 2,640억 원 네. 급등하는 그런 깜짝 증가했죠. 효과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전에 삼양식품의 이제 그 특정 제품이 이 인기를 끌었을 때도 미국의 래퍼 카디비라는 래퍼 이제 이 10대 20대 인기가 많은 네. 카디비라는 래퍼가 이제 쇼츠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 SNS에 올리면서 네.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팬들로 하여금 호기심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좋아할까? 또 팬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해보고 싶은 이 초기 호기심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네. 초기에 뭐 품귀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그 뒤 이후에 소비자층을 이제 저변을 확대하게 되면 재구매가 나오면서 이 스테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이전에 몇몇 제품들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저 스테디로 자리 잡는 경우가 더 많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기간을 본다라면 네.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테디로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네. 1년 안쪽으로 사그라든다라면 뭐 예전에 그런 좀 인기를 끌었던 프리미엄 짜장라면이나 짬뽕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안에 네. 인기가 좋다가 이제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제품들은 스테디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로 제품이 인기를 끌었을 때 예. 한 1년 정도 이상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뭔가 SNS 컨텐츠를 만들고 이 호기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크쇼에 잠깐 소개됐다고 이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잭팟이 터질 수 있을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요즘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기능을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당장에 이제 지금 실적은 확인하기 어렵겠죠. 네.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소비자들 뭐 구매를 하고 이런다라면 이제 한 1분기 이상 걸리겠지만 말씀드린 건 이제 식품에서도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트워킹 효과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이 구매를 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식품은 아무래도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구매했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 아무리 이게 그렇죠.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먹는 제품을 버린다라는 게 약간 거부감도 있고, 예. 네, 약간의 죄책감도 죄책감도 있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일은 소비자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담보해 주는 거 맛이 괜찮더라. 내 주변의 지인들이나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의 입맛인 사람들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고 먹게 했으니, 되죠. 네. 예. 일종의 뭐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는 거니까 네.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에 소개된 부분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식음료계 보면은 요즘은요 수출이라든가 네. 글로벌 마케팅에서 얼마나 잘 점유를 하는가가 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식품이 단순히 이제 식품으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의 이제 일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했을 때 단순히 이제 취식으로만 목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제품을 구매해서 취식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런 SNS에도 올릴 수 있고 네. 또 친구들한테 관련해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식품 제품들의 맛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냉동만두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의 특정 브랜드 제품 이후에 전반적인 브랜드 퀄리티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맛 평균이 상향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는 맛과 기본 브랜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난다라면 그 네. 이후부터는 뭔가 네. 여기서 내가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컨텐츠적 요소가 있을까에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해서 컨텐츠, 뭐 영화, 드라마 또는 K-팝과 콜라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주 수출액도 지난해 최초로 연간 2억 달러 돌파했다면서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네, 네. 로제 아파트 노래로 네, 소주 네. 이제 수출액 상승 말씀하셨었는데 말씀하셨었는데, 네, 2억 달러 돌파면은 이게 그 전년보다 제법 늘은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난해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문화 콘텐츠적으로는 부흥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로제시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오징어 게임 2도 방영이 됐고 그리고 흑백 요리사도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그러네요. 누렸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좀 문화 콘텐츠적으로는 또 아주 화랑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소주는 대표적인 K 콘텐츠의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방송,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나 마시는 게 이제 소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 초록병에 든 이건 뭐지? 제품이 뭐길래 저렇게 항상 마시는 걸까라는 네.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이 할랄 쪽이어서 이제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알코올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초록색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팔거든요. 예, 그 소주를 먹는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소주에 관심이 높고 실제로 현지 업체들이 한글 브랜드를 단 소주 제품을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와 확실히 좀 연동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고 네. 아파트를 통해서 뭐 이런 소맥 문화도 알려지게 되면 네.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네. 소주 밑에다가 기영 소주 이렇게 사서 가져온 거예요. 네, 네. 제 이름이 성기영이지 않습니까? 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소주가 너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잠시 해봤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였습니까? 아니. 네. 자, 국내 얘기로 좀 돌아오면 요즘 석 달간 품목과 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그 뭐 커피, 초콜릿, 빵, 케이크 전부 다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면 네. 이게 소비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은 없는 건가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저항을 고려하면서도 네. 가격 인상에 이제 신중한 입장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타이밍이 조금 정치적으로 공백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약간 타이밍적으로 원가 부담이 있기도 하고 말씀드린 정부 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 인상하는데 좀 부담이 다른 때보다 적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이슈적으로도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약간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주목되지 않을 수 있는 네. 워낙 큰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요즘은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하더라도 사실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맞아떨어졌고 네. 원재료 부담은
옥수수 소맥 대두는 안정적이지만 네. 말씀드렸던 커피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많이 급등했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원재료 부담도 있고 유틸리티 비용 인건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좀 줄을 잇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식량을 무기화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면 네. 이게 결국은 국내 음식료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업체들이 이쪽에 대해서 뭐 통합 구매라든지 뭐 구매처 다변화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 전략을 짜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2년도 원가 급등기를 한번 또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전략들을 많이 이제 세웠고 향후에 이런 이제 공급망 이슈, 공급 불안 쪽은 계속 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식음료 업계가 그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가 고환율에 대해서. 네. 일단은 당장은 사실 가격 인상이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해외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러운 해칭이 되는 구조로 지금 해외 비즈니스는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올해도 화두는 이제 해외 쪽 성장입니다. 해외 신제품, 해외 쪽 법인, 해외 수출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쪽 비중이 줄어들고 해외 비중이 올라가면서 해칭하는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라면 물론이고 뭐 과자, 이젠 소주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네. 앞으로 어떤 게 좀 뜰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좀 주의 깊게 보신 거 있나요? 품목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 식문화라는 게 네. 아주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뭔가 이 탄수화물 성분의 이제 원재료에 뭐 단백질, 뭐 야채 이런 제품들을 싸서 먹는 골고루, 음식은 예. 뭐 다 비슷합니다. 햄버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케밥도 그렇고 그러네요. 뭐 타코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양식이.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거부감이 적은 제품이면서 약간 글로벌도 사실은 이 고물가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볍게. 따지면 한 4, 5, 6불 정도 레벨에서 식사를 좀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라면 그게 뭘까요? 그럼 뭐 저는 지금 아직 시장이 크진 않지만 또 우리나라 스타일의 핫도그 같은 제품도 인기가 또 있을 것 같고요. K 핫도그라고 해서. 네. 네, 그리고 뭐 김밥 같은 경우도 좀 형태가 다변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네. 주먹밥이라든지 해서 약간 식사를 대체하는 좀 간편식 쪽에서 HMR 쪽에서 또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라면을 일단 카테고리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네. 향후에도 이제 라면은 새로운 플레이버나 브랜드가 나올 여지가 충분한 제품으로 보거든요. 가격이 네.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던 라면에서 신제품을 기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카테고리 확장이라면 이제 간편식 HMR 쪽에서 이제 제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세 25% 관세 부과로 조금 더 시장은 좀 어려워질 거로 생각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음식료 업계도. 그럼 어떻게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투자 아이디어는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환율 이슈, 원재료 이슈, 불확실성이 계속 크고 내수 소비 연계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수에서의 매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 쪽 이슈가 여전히 올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해외 성장이 예상되는 이제 오리온 같은 기업들, 해외에서 신제품 또는 뭐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해외 성장, 오리온, 삼양식품 같이 해외 비중이 계속 커지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올해도 밀섹터를 보는 해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